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밥솥에 너무 감동을 해갖고 이게 15만 원도 안 해요. 13만 저도 8천 원인데. 밥솥은 욕심이 되나요? 욕심이 나네요. 아 정말요? 왜냐면 밥을 해본 사람은 알죠. 맞아요. 예. 보통 쿠첸 뭐 이러면 한 5, 60씩 하는 거 아닌가? 그 저도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딱 가격 보고 14만 8천 이게? 지금 정말요? 하여튼 그래서 네. 자, 한번 가겠습니다. 이야기. 자,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미국은 혼조 상태로 끝났는데요. 네. 요즘 미국 시장 보면 오르면 매도 나오는 거고요. 네. 또 빠지면은 전저점 부근에서 또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간에 해프닝,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해프닝이 많습니다. 보편 관세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검토를 하고 있다는 CNN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달러인덱스가 상승하고 이러면 물가가 오를 것이고 그러면 금리나 물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주들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락 후에 전체적으로 종목들도 그렇지만 지수가 직전 저점 근처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락했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 부근에서 양전환하면서 혼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하면은 매수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좀 썼는데 이제 직전 저점하고 그리고 또 고점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양자 컴퓨팅 주식들이 폭락한 거죠. 아이온큐가 39%. 이 아이온큐가 한 30%가 우리나라 사람이 들고 있다는 제가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잘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리게팅 컴퓨터가 45%, 퀀텀 컴퓨터. 이 퀀텀 컴퓨팅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게 43%라 하라 그래서 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차익 실현을 안 했던 분들은요. 근데 뭐 젠슨왕 CEO가 양자 컴퓨터 기술 실현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 시제품이 나오는 것도 한 15년 정도 걸리고 상용화되는 제품이 나오려면 한 30년 걸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정프로님 말씀처럼 이해상충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젠슨왕 CEO가 어제 그 DDR7 보고 그것도 어제 내가 잘못 알고 말했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먼저 드릴까요? 지금 젠슨왕 CEO 입을 통해서 막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젠슨왕 CEO가 어제 GDR7 공급사 언급에서 마이크론에서 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해석하기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있는데 그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론 얘기를 딱 하니까 다른 데들은 다 빠지고 또는 뭐 마이크론에서만 한다 뭐 이런 해석 또는 이거 뭐 트럼프 들으라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납품하고 있으며 기조연설에서 마이크론만 언급한 것은 내가 정확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까지만 해명하면 되지 또 뒤에 또 짧은 말 하나 넣습니다.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수냐, 의도적이냐 의견들이 분분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 얘기를 또 이렇게 꺼내가지고 또 이런 지금 시장에 파장을 좀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특징이었고요. 종목들을 보면 이제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만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어제 고점이 플러스 2.8%였어요. 장중이요? 네, 장중에. 그리고 저점이 마이너스 1.7%였어요. 그러니까 장중 등락만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보합 근처에서 움직였다. 이런 걸 이제 혼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혼조 상태에 마감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 직전 어제 전문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4일 연속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그 3일 연속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가 들어왔죠. 그 구간 동안에 또 환율이 조금 내려왔었고요. 그러면서 60일 덤핑구선 근처에 됐더니 매물을 맞으면서 어제 그저께 끝난 시장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할까 요 부분에서 걱정을 했고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닝 쇼크예요, 쇼크. 어제 상황 나온 게요. 아까 보니까 뭐 비교적 잘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쇼크예요? 어닝
컨센서스보다 훨씬 네. 아래로 떨어졌기 훨씬 때문에 아래예요? 훨씬 아래로 떨어져서 나온 겁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6.5조 원. 이게 4개월 전에 14조 원이었고요. 작년 말만 해도 8조 원 얘기를 했었고 네. 올해 들어와서 많이 빠진 게 7.5, 7.4조 원이었어요. 6.5조 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걱정들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반도체와 그리고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고 2차 전지도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1.16%까지 오르면서 이게 뭐야? 우리 시장 왜 이렇게 세지? 네. 이런 느낌. 네. 네. 어제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2,521포인트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었죠.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 외국인들이 어제도 2,220억 정도의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일봉상으로는 61돈 평균선을 좀 살짝 위로 올라섰는데 추세 하락에 상단이 20주移동 평균선에 지금 이제 와닿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돌파를 정말로 우리 뒤통수 치고 뭐 좀 조정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많이 하는데 그냥 돌파할지는 뭐 모르겠지만 네. 지금 거기서 매물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한양이 거의 이슈가 되면서 아침에 한 14% 올랐다 종가는 한 플러스 10%에 끝났고요. 네. 거의 관련된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좀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의외의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외의 강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요걸 보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올해만 연간으로 며칠 안 지났지만 코스피 5% 올랐어요. 코스닥 6% 올랐고요. 네. 미국의 S&P나 나스닥은 그냥 소폭 올랐습니다. 그냥 0.5, 0.8. 우리가 이겼다. 이 정도. 그리고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국가별 시작으로 보면 상승률 선두예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이거 있겠죠. 많이 빠진 부분, 환율이 좀 내려온 부분, 또는 일부 종목에 개별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연속적으로 이어질까에 대해서 워낙에 우리가 진짜 코스닥은 8개월, 코스피는 6개월 하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잘 안 믿어요. 우리 시장이 이제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저점 형성을 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분위기가 좀 바뀌느냐만 이제 생각을 좀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연간으로 올해 7%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11%. 이것만 올랐느냐? LG에너솔루션 7% 올랐어요. 네. 요렇다면은 얘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리고 지수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먼저 지수 관련주가 올라가서 지수 안정화가 되면 테마나 종목 장세는 더 강화되지 않겠냐. 이런 인식이 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오늘 밤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네. 예,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하죠. 어떤 면에서는 생각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또 굉장히 뭐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미국도 민주주의의 선도라고 선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그런데 또 이런 거 보면은 또 다들 또 어떤 곳에서는 또 한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임박한 가운데 기대의 공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익률과 물가 그리고 환율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데 이게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나왔던 뉴스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보편관세 정책을 위해서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검토합니다. 네. CNN에서 여러분 보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제 무역법은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취임하자마자 국제 경제 비상 관한법을 가지고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보편관세를 하지 않겠냐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미국의 국제 경제 비상 관한법이라는 건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의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무역 등 광범위한 통제 권한이 부여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럼 뭔가 명분을 내세워야 이걸 사용할 수 있겠네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정치권이나 미국 여론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니 네. 이건 상당히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는 상황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보편관세 하겠다는 얘기를 뭐 지금 수개월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뭐 그렇게 하겠어라는 생각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니까 시장은 전혀 모르는 생뚱맞은 게 나온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게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이랬으면은 충격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시장에서 반영은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까지 만약에 진행을 하면 시장은 이걸 아마 곱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호재로 보고 이건 상당히 악재로 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얘기는 곧바로 국채 수익률과 환율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4.68 장중에 4.7을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대수도 109까지 갔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고 있고 이 변동성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지노시라는 게 있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은 더 크게 반영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좀 눈치를 보고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는 떴습니다. 네. 어제 3% 떴나요? 뭐 저 어저께 3% 상승했어요. 넘게 올랐더라고요. 예, 그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를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삼성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뭐냐면 거기서 좀 높게 나오더라도 또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7.5대 나오더라도 그래도 크게 반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 반영이 거의 됐으니까 선반영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제가 볼 때 6.5조가 나와서 야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삼성전자의 걱정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 네. 발표를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이 보고서를 읽어드리고 어제 왜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곧바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65,000원,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 컨센서스가 추정치보다 낮은 실적 발표를 했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영업이익이 6.5조로 전년비는 131% 늘었지만 전년에 안 좋았으니까 전분기 대비 29%나 하락했고 추정치가 7.8조 원이었는데 이게 블룸버그 추정치였어요. 네. 아주 크게 하회한 겁니다. 어닝 쇼크예요, 쇼크.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메모리는 출하량 감소와 뭐 평균 단가 하락이 있었다. 그리고 R&D 비용이 증가했다. 파운드리 부분에서 2조 원 정도의 손실이 났다. 그리고 모바일에는 2조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이다. 종합 의견. 현재 반도체 하락 사이클 진행 중이며 4분기 실적은 과거 실적이며 이미 주가에 많은 리스크가 반영되어 단기적인 실적 전망은 리스크가 제거된 상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보는구나 시장에서. 그러면은 뭐 조금 빠지거나 보합이나 이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3%나 이상 상승을 한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어제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이건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2024년 4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하회하는 상황에서 확정 실적 발표일까지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선을 완화하고 실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하락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IT 제품 중심의 업황 악화로 매출 및 이익이 하락되었다. 메모리 사업부는 PC 모바일의 전통적인 컨벤셔널 제품 수요 약세 속에서 고용량 제품 판매 확대로 4분기 메모리 역대 최대 매출 달성에도 불구하고 미래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 증가 및 선단공정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 램프업 비용 증가로 실적이 감소했다. 빈메모리 사업은 모바일 등 주요 응용처 수요 부진 가운데 가동률 하락 및 연구개발비 증가 영향으로 실적 하락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설명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그냥 이거 아마 투자도 거의 이해를 못해.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네. 이렇게 나왔고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닝 쇼크 나온 거예요. 네. 좋게 나온 게 아닙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본인들도 어닝 쇼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본인들도. 그런데 시장에서 뭐 조금 하락하거나 선방하는 정도만 시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네. 올랐단 말이에요. 네. 뭐 그렇게까지 그러면 다른 재료가 있었느냐, 뭐 다른 이벤트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아닌 것 같고, 뭐 CES에 뭐가 있었냐 이런 부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가운데 이 잠재 시점 설명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뭐 내용에도 약간 힌트를 줬는데 사실 이건 추정입니다. 네, 추정인데 네. 이건 본 실적 나오면서 아마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워낙 그 실적도 많이 좋지 않았지만 주가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주가도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이 연간으로 끝나는 4분기지 않습니까? 이 지금 선당 공정을 HBM 쫓아가려고 굉장히 이 조직 개편하면서 거기에 지금 다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들을 라인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R&D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선당 공정 미래 리더십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비 증가 및 선당 공정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초기 램프업 비용 증가 영향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했군요. 요 되게 어렵게 이렇게 썼지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 이것으로 HBM 쫓아가기 위해서 선당 공정의 어떤 이 전환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네. 이걸 털어 쓴 게 아닌가 요번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옛날 빅패스라고 많이 하는데 그 정도의 빅패스는 아니더라도 비용을 요번에 보통 비용을 기업들은요 그래 터는 것도 있고 이연하는 비용도 있고 그래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번에 그걸 그냥 다 때려 박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네. 예,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더 나빠지는 비용 측면에서 더 나빠지는 부분에서는 좀 벗어나려고 뭔가 이게 한 게 아니냐. 네. 이런 해석들을 좀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3% 이상 올랐다는 거는 그런 정도의 해석을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추정이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았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해되시겠죠? 지금 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가정이 너무 겹쳐 있는 가정인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그거 말고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다는 말씀이시기도 한 거잖아요. 그냥 보합이어서 끝났으면은 뭐 약보합이나 그래 선방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을 봤을 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분명히 네. 존재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실적 부분에서는 자기네들이 설명 자료를 내놓은 거를 읽어본 이 설명 자료가 따라오는 것도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래서 올라서 삼성전자 오르면서 다 같이 오르니까 반도체가 다 같이 따라 올라갔고 시장은 이제 오른 거예요. 네. 시장 이제 오른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뉴스는 이제 전해드렸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 모르죠. 할까요? 이렇게 의문부호를 두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뭐 그 얘기를 해봤자 우리 어차피 모르는 얘기니까. 네.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얘기해봐야. 어차피 모르는 얘기니까. 네. 근데 이런 이례적인 시장은 이래요. 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이거는 좋은 걸 나오든 나쁜 걸 나오든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시장에서 제 생각으로는 시장은 상당히 불편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얘기는 상당히 트럼프는 제1기 때보다 2기 때는 어려움에 처할 시장 입장에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2년 연속 시장이 급등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많이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리사쿠 연준 인사는
지금 미국 주식, 회사채 다수 자산군의 시장 가치가 너무 높은 상황에 있다. 그리고 우리 맨날 잘 아시는 하워드 막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 메모라고 해서 자기 본인의 의견들을 막 내놓잖아요. 여기에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닷컴 버블 전과 아주 비슷하다.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이유를 하면서 굉장히 긴 내용인데 거기에 제가 일부분만 가져왔는데 네. 요 얘기는 뭐 다시 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트럼프 복병 가서 얘기하면서 왜 드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올해 미국 시장이 AI 버블을 더 만든다. 만약에 더 만든다. 그래서 막 20%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막 주가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다. 거의 단정 지으면 안 되지만 저는 이제 그래서 단정 지는 말을 가능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과거 경험상으로 보면 주가의 흐름은 많이 올라가면 많이 빠지거든요. 네. 그게 이제 버블을 만들고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앞두면서 트럼프는 지금 취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취임을 하는 거라서 여기서 트럼프가 이 시장과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펴놨을 때는 그 텐트럼은 상당히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 그 정도만 일단 그것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군대와 협력하는 회사 목록, 즉 군사 지원 의혹 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견제에서 여기 이번에 텐센트와 CATL이 들어갔어요. CATL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향후 해당 기업의 사업 위험성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로이터 보도가 나와 있는데 미국은 지금 중국 견제를 향후에 더 강화됐겠죠. 근데 어떤 섹터, 어떤 산업을 견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섹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로우를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4번 뉴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저희가 좀 뭐랄까요 호기롭게 한번 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 파장이 있으니까 한번 주워 담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인텔이 CPU 만들지 않습니까? 올해 PC 시장 한 4%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빼고요. 맨날 이거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상업용 PC 시장에서 윈도우 10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교체 수요가 가능한 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서 AI 기능을 탑재한 PC 및 노트북용 프로세서를 보급할 거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새로운 윈도우와 새로운 프로세스들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교체주의가 좀 생기면서 조금은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뉴스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반도체 개념 안 좋다고 그러고 하향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디램 증산은 계속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 말씀을 드렸는데 SK 하이닉스가 HBM 쪽으로 더 이제 증산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는 6%, SK 하이닉스는 15%, 창신 메모리는 54% 정도의 증산 계획을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뉴스는 독일에 인텔이 반도체 공장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텔이 재정난으로 투자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총리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유럽은 진짜 다 빠져 있잖아요. 우리만 답답한 게 아니고 유럽도 지금 기술 패권 경쟁에서 지금 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유럽도. 그래서 독일도 옛날 전통 산업의 강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위해서 독일 내 반도체 제조 시설 확보에 의지를 가지면서 대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걸 인텔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인텔이 지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전자에서 공식 발표 없고 부인한 바 있는데 삼성전자에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 않냐, 대안을 삼성전자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8번, 9번 뉴스. 아까 넣었던 미국의 시장 내 얘기는 다음 기회에 좀 드리고요. 공매도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계속 없어서 못 들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매도 시행에 제도 보완을 한다라는 이제 지금 발표가 있었죠. 글로벌 IB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매도 계좌를 한 법인이 아니고 공매도하는 단위 팀별로 고유 번호를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번호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놨다는 걸 보고서 승인된 후에 그런 다음에 고유 번호를 다 줘요. 그러니까 공매도 하는 다음에 1번부터 100번까지 쫙 있다. 네. 뭐 HBS도 있고 UBS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내 업체도 있을 거고요. 네. 고유 번호를 다 매겨요. 그 고유 번호를 다 매긴 다음에 이 고유 번호를 이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10억 원 이상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 0.1% 이상의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잔고 관리 시스템이 다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고유 번호를 매겼어요. 이 잔고 관리 시스템하고 우리의 전산 시스템, 네. 메타곤의 전산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어떤 번호에서 2번에서 매도가 나왔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얼마큼 예탁으로서 빠져나갔다. 공매도 쳤다. 다시 들어왔다. 이거를 토탈 관리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거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무차익 불법 공매도가 일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쪽 관계자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니 의도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수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공매도가 아니에요. 네. 주식을 무차익 공매도가 아닙니다. 주식을 빌려와서 공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식을 만주를 빌려왔어. 근데 만주를 빌려오는 쪽에서 빌려왔는데 매도 때리는 애들이 한 해가 5천 주를 때렸는데 네. 한 해가 더 때리는 거야. 7천 주를. 2천 주가 공매도인 거잖아요. 네. 불법 공매도인 거잖아요. 뭐 이렇다든지. 네. 이렇다든지. 얘네들 빌려오기로 했어. 이 빌려오는 거 우리나라에서 빌려갑니다. 보통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에서 이 공매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나라에서 빌려가요. 전산으로 빌려가거든요. 네. 전산으로 빌려가요. 전산 빌려가는데 근데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전산 시스템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식이 있지도 않은데 매도가 발생하거나 네. 또는 지들이 먼저 때려놓고 빌리거나? 뭐 전산상으로 해놓고 빌리거나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네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구축해놓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결론. 요 내용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첫 번째, 이것으로 인해서 헤지펀드나 롱숏 펀드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부분들은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매도 표시를 못하는 롱이 어떻게 들어오냐. 좋은 네네.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일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상당히 불편해한다. 상당히 불편해한다. 그렇지만 공매도나 롱숏을 하고 싶어하는 쪽에서는 들어올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 안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걱정이 있죠.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소위 작년에 얘기했던 밸류 프로그램 또는 상법 개정 이게 없이 네. 이게 그냥 바로 공매도 그냥 해버리면 우리 시장이 너무너무 취약하잖아요. 네. 유동성이 굉장히 취약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코스피 100 종목 뭐 이런 종목들의 공매도 부여한 거에서 주가에 아주 크게 반영하지는 않아요. 네. 시장을 누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종목 단위로는 유동성이 굉장히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 의도적으로 만약에 그랬다면은 우리 시장은 정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공매도가 있었을 때 우리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우리 투자자들이 공매도 없애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재현될 수 있어요. 다시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한쪽으로는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맞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시스템은 그대로 가시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우리 얘기하는 핀셋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조금 더 제도를 좀 이렇게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대로 가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뭐 대주주가 지분이 뭐 50% 60% 갖고 있어요. 기관 갖고 있고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전체의 뭐 15% 20%뿐이 안 돼. 그런 회사들은 상장 왜 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업황이 안 좋아. 업황이 안 좋아요. 근데 기관이 갖고 있는데 그 기관이 이자가 꽤 높으니까 네. 기관이 그걸 빌려줬어. 그래 얘들이 그걸 매도를 해. 그럼 주가는 못 움직입니다. 그거는 주가는 못 움직여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결 좀 비슷한 거라서 비슷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요 관련된 거라서 어저께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되게 해프닝일까 아니면 진짜 될까? 되게 뭐랄까요? 뭐 셀프 노왔다고 하면 너무 좀 심한 얘기고
특이한 내용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의 의원 박민규 의원이라고 이제 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주가가 높아질수록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를 방어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맨날 욕하는 게 이거잖아요. 네. 비판하는 게. 이들 기업도 그래요. 그냥 자진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정부는 맨날 얘기하시듯이. 네. 아니, 그러니까 상장을 해놓고 그래서 보면 1세대 그 대주주가 연세가 70, 80대는 그런 주식은 사지 말아라는 게 우리 주식상의 격언이에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발의한 내용이 뭐냐면 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발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말만 한 건 아니고 발의는 했어요. 네.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상정되고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상속세 계산할 때 주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때 해당 기업의 PBR 1배를 초과를 불가하게 가라는데 제가 오타가 알았네요. 네. 그러니까 PBR 1배의 가격에 맞춰서 상속세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잠깐만. 만약에 PBR 제가 상속자예요. 네. 제가 2만 원이에요. 주당 2만 원. 네, 그 PBR 1배는 예를 들어 10,000원이에요. 저희 지금 가치 평가가 높게 받고 있어. 그러면 저는 2만 원을 상속받아도 10,000원 상속받는 척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또 비판받냐면요. PBR이 100배인데도 막 성장률도 있잖아요. 50배. 네. 그런데 50배라는 거는 PBR 1배로 한다면 세금을 그러면 상속세를 50분의 1을 내요? 이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용 취지는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기업의 성장을 해서 많이 좋아지는 기업에는 메리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너무 한쪽 방향이라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배당세, 상속세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전반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게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말이 좀 많이 있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없이 자꾸 많이 나와야지만 네.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완할까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공매도 시행이 3월 말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좀 제발 우리 정치권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면서 네. 좀 이런 것들을 해놓고 공매도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걱정까지 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